2015년 8월 11일 오늘 이제 새로 배우게 되는 명령어 회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 만들기 매트릭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편의상 정면도에 들어가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정면도에 들어가서 XZ에 스케치 들어가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큐브를 돌려서 X가 오른쪽 방향으로 오게 하겠습니다. 회전체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회전체라고 하는 거는 동그랗게 생긴 놈들이죠. 공도 있고요. 종이컵도 있고요. 종이컵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종이컵도 있고요. 그쵸? 볼펜도 있고요. 볼펜은 이렇게 생겼나? 이런 식으로 볼펜이 생겼죠? 이렇게. 자, 동글동글 뭐 형광등도 있고요. 그쵸? 여러분들 머그컵도 있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근데 이 회전체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4분의 1 단면. 이걸 무슨 단면이라고 우리가? 우리 필기 공부하신 분들 아실 텐데 4분의 1 단면은 무슨 단면이란다? 한쪽 단면 그러죠? 시험에선 반단면 안 나와요. 한쪽 단면 나오지? 맞나요? 공식적인 명칭은 한쪽 단면입니다. 한쪽 단면. 자, 한쪽 단면을 찾아내는 거야. 자, 한쪽 단면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반을 자릅니다. 자, 공을 안에가 꽉 차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동그랗게 생긴 공이 있어. 예를 들어서 동그랗게 생긴 공이 있는데 안에가 꽉 채워졌어요. 자, 안에가 꽉 채워진 공을 반을 잘랐어. 반을 자르면은 마찬가지 똑같이 동그랗게 생겼을 거야. 반을 잘라도. 하지만 우리는 잘린 면에다가는 이렇게 단면 표시하는 거 아시죠? 예, 잘렸기 때문에 잘린 안에가 꽉 찼다라고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게 단면 표시를 합니다. 이게 2분의 1 단면이야. 이거 무슨 단면? 2분의 1 단면 무슨 단면이야? 2분의 1 단면을 무슨 단면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온단면이죠. 자, 요건 온단면인데 요걸 다시 한번 반으로 잘라. 그럼 얘는 요 형상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단면이야? 한쪽 단면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정답은. 안에가 꽉 찬 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쪽 단면을 찾아내는 거. 이게 정답이 됩니다.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보여드릴까요? 한쪽 단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안에가 꽉 찬 원의 한쪽 단면은 이런 형상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이런 형상이었다는 거죠. 요 놈을 가지고 내가 나와볼까요? 진짜 공이 만들어지는지. 얘를 갖고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회전이라는 놈은 여기 두 번째 돌출 다음에 있죠? 자, 회전 버튼 누르시고 마찬가지 영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역이 자동 선택이 되죠? 그렇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축의 버튼이 파란색으로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축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미러 할 때 중심선 선택하죠? 얘도 똑같아요. 중심선을 선택하면 됩니다. 축이라는 건 중심선. 요 선 맞습니까? 클릭. 어때요? 공이 만들어지나요? 자, 요 4분의 1 단면이 만약에 180도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 원이 나오겠죠. 반 9가 나오겠죠. 이걸 우리 스피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4분의 1 단면 찾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문제 드립니다. 자, 새로 도면을 하나 만들 건데 한번 문제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정면도에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종이컵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면 종이컵은 일단 있는 그대로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야 아마. 종이컵의 생김새는요 있는 그대로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종이컵은. 자, 종이컵을 반 잘라볼까요? 반을 자르면 어떤 형상이 나오는지를 내가 그려볼게요. 자, 종이컵의 반 잘린 형상입니다. 맹똑같이 생겼긴 하지만 얘한테 종이컵한테 뭐가 있어? 두께가 있죠?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당연히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두께가 있다는 걸 표시해줘야겠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두께가 있다는 걸 표현해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다 또 해칭하게 되면은 여기다 해칭하겠죠. 예, 그러니까 종이컵을 딱 절반을 자르면 이런 모습 나오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컵을 2D로 그리라고 할 거야. 반을 자른 모습을 2D로 그리세요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맞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서 딱 절반의 단면을 찾고자 하면은 또 옆에다 딱 그려보면은 요것만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긴 요렇게만 그리면 되겠죠. 원래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4분의 1 단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선은 굳이 필요 없어요. 요것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갖고 또 4분의 1을
가지고 한 바퀴 돌려보면은 종이컵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 자, 전단면을 치고 거기서 또 반을 나눴으니까 그게 반단면이죠? 자, 반단면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뭐든지 이런 반단면만 찾으면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직접 잘라보기도 하고 그러면 좋아요. 예, 직접 잘라보기도 하면 이게 반단면이죠. 종이컵 반단면. 자, 얘를 갖고 또 한번 회전을 하겠습니다. 자, 영역은 자동으로 잡히고요. 여기 축이 있죠? 축을 가지고 잡았더니 컵이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원리입니다. 회전체는 4분의 1 단면을 찾아라. 4분의 1 단면을 찾아라. 따라서 회전한테는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돌출은요, 정답이 없어요. 즉, 돌출하는 거 보면은 옆에 사람하고 내가 틀린 그림을 그려서 돌출해도 답은 나와. 알잖아요. 해봐서 알잖아. 근데 회전은요, 예외가 없어요. 똑같은 정답이 있어야 돼요. 누가 그리든 종이컵은 이 형상을 그려야만 답이 나와요. 즉, 회전체한테는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회전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도면 열어볼까요? 오늘 3번 도면 제가 미리 올려놨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스탠드 밀리미터. 자, 왼쪽 도면 보시면 이게 3번 도면입니다. 일반적으로 돌출하시면 돼요. 그냥 돌출하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형이에요. 이 도형인데 지금 회전체가 어디에 들어가나요? 여기에 지금 회전체 들어가는 거 보이나요? 이게 회전체입니다. 이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나요? 공을 4분의 1 잘린 공의 4분의 1을 자른 모습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결과물이라고 하면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놈의 반단면을 찾아야겠습니다. 맞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얘는 완전한 원이었어 원래는. 근데 거기에 반단면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인데 아마도 이렇게 생긴 반단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원래는 완전한 원이었으니까. 그쵸? 완전한 원에서 반단면이라고 하면은 이놈이 되겠죠.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몇 도를 회전하면 될까요? 360이 아니라 180을 회전해야겠죠. 그런지 안 그런지 저랑 같이 하면서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완전한 원일 때를 가정해야 돼요. 지금 이놈 얘는 반이 잘려있는 상태인데 요놈은 완전한 원일 때는 아마 이렇게 완전한 원이었을 거야. 맞죠? 이 완전한 원일 때를 기준으로 반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전단면인 거야. 이걸 다시 한 번 더 잘라면 그게 반단면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면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마찬가지 평면도 한번 사용해 볼까요? 평면도. 자, 평면도를 저랑 같이 한번 그려 봅시다. 자, 첫 번째 스케치 버튼 눌러 주시고요. 원점에서 XY. 자, XY면이 되겠습니다. 평면도. 자, 그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원점에서 원을 두 개를 그립니다. 자, 이 원 두 개는 하나는 64파이짜리가 되겠고요. 하나는 24파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바본가 보다. 원이 3개 있어야겠죠? 하나 더 있어야겠습니다. 자, 하나는 48파이가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원 3개를 그리시고요. 자, 투포인트 사각형을 이용해서 4분점으로부터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네모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constraint 탄젠트 조건으로 수평선과 원을 탄젠트, 아래쪽 수평선과 원을 탄젠트 조건 주시고요. 거리값은 90mm가 되겠더라. 여기까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트림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걸 지워보면은 여기까지 지울 수 있겠습니다. 요놈은 구성선. 자, 라인으로요. 여기 수직선 하나 더 그릴게요. 자, 거리값은 원의 센터로부터 32mm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기다릴게요. 자, 스케치가 완료되신 분은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스케치 마침 F6번.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출을 하는데요. 앞쪽 요거 그 안에까지 완벽하게 앞쪽을 다 잡습니다. 방향 위로 맞고요. 두께값은 몇 mm인가요? 아니, 제일 높게
46이 되겠죠? 가장 높게 46을 돌출합니다. 일단 46으로 가는 거야. 자, 확인. 그리고 기다리세요. 여기서 새로운 거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거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두시고요. 제 걸 보면 되지. 제가 이제 하나 예제로 좀 설명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네모를 하나 그리고 설명 좀 드릴게요. 네모를 하나 그리고 설명 좀 드려보면은, 자, 비주얼 스타일을 모서리면으로 바꾸고. 자, 지금 배우게 될 게 뭐냐면 3D 모양에서 우리가 뭐 돌출도 해봤고 회전도 해봤고 뭐 리브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냐면은 이름이 어딘지 또 어디를 숨었는지 찾아야 돼. 이놈이 어디 숨었냐? 이거 아니고 기울기 어디 숨었는데, 수정 꺼내와야 되나? 바깥에 안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원래는 쉘로 돼 있었는데요. 쉘이 아니라 그 쉘 밑에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안쪽에 제도라 돼 있죠. 이놈은 이제 단어 자체가 제도라고 해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특정 면을 테이퍼 주는 거예요. 테이퍼. 기울어뜨리는 기능입니다. 자, 제도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면서 면 기울기라고 이름이 바뀌죠. 자, 여기 보시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버튼, 고정면에 대해서 기울기. 두 번째 버튼 클릭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버튼이라는 거는 특정 고정면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고정면으로부터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위의 면을 어떻게 기울여뜨리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여뜨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면과 직각인 면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과 수직인 면은 살짝 돌려서 요 면이 돼야 됩니다. 즉 내가 이쪽으로 기울어뜨리고 싶어. 그럼 거기랑 직각인 면은 이 면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면이 고정이 돼서 애를 고정시켜야 되는, 저 기울어뜨려야 되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 위의 면을 이번에는 이쪽으로 기울어뜨리고 싶다고 하면은 고정되는 면은 어느 면이 돼야 된다? 이 면이 돼야 되는 거. 이 면이. 직각이면 이 면이죠. 맞습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반대, 이쪽으로 기울어뜨리고 싶다고 하면은 이 면이 고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면이 고정되는 면이 돼야 되고요. 직각인 면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립니다. 면 기울기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고정되는 면을 선택합니다. 해서 이놈을 내가 이쪽 앞쪽 방으로 기울어뜨리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 요 면을 고정면으로 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면에 해당되는 요놈이 바로 뭐냐면은 기울어뜨릴 면입니다. 기울어뜨릴 면은 위의 면을 클릭하죠. 그래놓고 각도를 잘 보셔야 돼요. 똑바로 놓고 보면 각도가 2.5도인데요. 여기다 10도를 입력해 볼까? 네, 어떻게 되나요? 위로 올라가죠. 근데 방향을 아래로 내리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고정되는 평면 옆쪽에 리버스 다이렉션 버튼이 있습니다. 반대 방향 버튼. L을 눌러주면 아래로 내려가요. 맞아요? 그래놓고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울어지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거야. 여기 보시면 이 도면도 그리잖아. 이 도면도 보면은 요렇게 이쪽 방으로 기울어져야 되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맞습니까? 따라서 이 도면을 내가 한번 열어서 이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맞춰봐. 애 같은 경우는 제도를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고정되는 평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고정되는 평면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여기 맞나요? 클릭. 기울어져야 될 면은 위의 면. 각도는 몇 도? 18도. 방향은 반대 방향. 리버스 다이렉션. 클릭. 오, 아래로 18도 기울어지네요. 확인. 맞습니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천천히 해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구멍 두 개를 뚫어야 되는데요. 큰 원, 이 큰 원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뚫려야 되는 거고요. 작은 원은 어디부터 뚫리는가 봤더니 하단으로부터 이렇게 뻥 뚫립니다. 위로. 맞습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원을 그려서 뚫어도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기능. 그쵸? 먼저 그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스케치를 바닥면에 스케치에 들어갑니다. 바닥면에 스케치를 들어가서 작은 원을 그립니다. 자, 작은 원은 몇 파인가요? 24파이죠. 그리고 나와서 돌출로 작은 원의 방향을 위로 잡아주고 거리는 전체. 작은 홀은 뻥 뚫어 상관없어요. 작은 홀은 뻥 뚫어 버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평면을 이용해서 바닥면으로부터 꾹 눌러서 위로 마이너스 몇 미리? 20mm. 20mm 맞죠? 20mm 맞죠? 우측면 나와 있죠? 20mm만큼. 자, 바닥으로부터 20이 올라간 상태에서 스케치를 그면에 들어갑니다. F7번.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알죠? 원 하나 그립니다. 이 원의 크기는 48파이가 되겠습니다. 스케치 마침. 자, 이 원은 방향이 위로 마찬가지 차집합이 되겠죠. 합집합이 아니라 차집합인지 확인하시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돌리게 되라. 맞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기능으로 하는 방법이라 보면은 지금 새로 배우게 된 명령어가 있습니다. 새로 배우는 뭐냐면은 바로 구멍 가공 마법사 구멍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할 건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구멍 버튼 눌러 보시겠어요? 자, 이 구멍 버튼 눌러 보면은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드릴 구멍, 카운터 보어, 밑에도 카운터 보어인데 접촉 공간이 있을 경우에 카운터 보어, 세 번째, 네 번째는 카운터 싱크. 여기 보면은 요거는 탭, 리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멍. 이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기계 제품에서 많이 쓰이는 구멍의 종류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필기 시험 볼 때 다음 중 드릴링 머신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것은 했을 때 뭐 일반 구멍이라든가 카운터 보어, 카운터 싱크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야 아마. 그쵸? 근데 이 카운터 보어, 카운터 싱크 이런 드릴 이런 거 다 일반적으로 기계에서 많이 쓰이는 구멍의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해야 될 거 뭐냐면 카운터 보어인데 카운터 보어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대부분 나사를 보면 나사가 이렇게 나사에 볼트 머리가 있고 이렇게 밑으로 나사가 생긴 거 아시죠? 이런 나사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마 이런 식으로 이게 나사선이 이렇게 나 있고 맞죠? 이 나사를 그냥 구멍만 뚫고 이런 판자떼기가 있는데 이런 판자떼기에 그냥 구멍을 단순하게 이렇게만 일자로 뚫게 되면은 이 볼트가 이 구멍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볼트 머리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상태에서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 버릴 거야. 맞아 아니에요? 볼트 머리가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판자떼기가 있으면은 여기에 볼트 머리가 묻힐 수 있도록 볼트 머리가 묻힐 수 있도록 이런 볼트 머리의 크기에 맞는 구멍을 뚫고 그 밑으로 볼트의 몸통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은 거야. 그래서 이런 모습 이것을 우리가 카운터 보어라고 합니다. 카운터 보어. 많이 쓰이겠죠?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낸 거야 이거를. 맨날 원 두 개로 뚫지 말고 매번 쓸 거니까 이 구멍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자. 근데 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위치를 먼저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어디다 잡을 거냐면요 여기다 잡고 싶어요. 바닥에서 46이죠? 자, 평면을 이용해서 제가 바닥면으로부터 꾹 눌러서 위로 마이너스 46짜리 면을 하나 만들게요.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케치 버튼 누르시고 방금 전에 만든 그 면, 46짜리 면, 그놈을 선택하고 들어가십니다. 들어오셨나요? 거기에 뭘 하느냐? 여기 보시면 점이 있어요. 포인트. 선, 원, 호, 직사각형 그 옆에 목깎이 텍스트 점 보이나요? 점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점에다가 점을 띡 하나 찍고 나오시는 거야. 마우스 우클릭 스케치 마침. 점을 찍은 이유는 내가 구멍을 가공할 위치에다가 표시를 해놓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구멍을 가공할 위치에 점을 표시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구멍을 보다 확실하게 정확한 위치에 뚫겠다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구멍 버튼 클릭. 자, 구멍 버튼 클릭하면 첫 번째 여기 잘 보시면은 얘는 일반 드릴 구멍이야. 그러니까 단순한 이런 드릴 구멍. 두 번째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카운트 보어입니다. 자, 두 번째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모양이 살짝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맞나요? 첫 번째 큰 원의 파이. 두 번째 큰 원의 깊이. 마지막 세 번째 작은 원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큰 원의 파이는 몇 파인가요? 48인가요? 그놈의 깊이는 몇 밀인가요? 46에서 20을 빼면 되겠죠? 맞습니까? 아유 미쳤다.
자, 46에서 20을 빼시고 세 번째 작은 파이는요. 24인가요? 24. 그 다음 보시면은 구멍의 위치를 선택해야 되는데 구멍의 위치는 시작 스케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서 잡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잡히나요? 방향 반대로 내려가 볼까요? 아랫방으로 내려보십시오. 종류에서 전체 관통을 해놓고요. 방향 그 옆에 버튼을 눌러주면 리버스 다이렉션 아랫방으로 내리게 해주셔야 돼요. 전체 관통이란 거 아랫방으로 뻥 뚫어버리겠다는 소리죠. 잘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멍 가공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 이게 전산응교 기계제도에서는 아마도 이 카운터 보드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탭 마지막에 여기 이 탭을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탭이 없기 때문에 안 쓰는데 나중에 탭이 나오면 한번 해볼 겁니다. 확인. 자, 그리고 작업 평면에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 여기 클릭을 해서 해제합니다. 안 보이겠죠? 기다릴게요. 자, 뷰에 들어가서 비주얼 스타일을 모서리를 음영 처리로 바꿔놓으시면 조금 뚜렷하게 보이겠죠? 모서리가 보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스케치를 다시 한번 보이게 하겠습니다. 돌출 1번의 스케치를 가시성을 주어서 보이게 한 다음에 돌출 버튼으로 이 뒤에 네모 영역을 46만큼 돌출하는데 합치기로 해야겠죠? 이렇게 합치기로 도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가 돌출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결했으면 이제 회전체 하나 남았습니다. 회전체 위치부터 살펴볼게요. 정면도 보면은요, 바닥으로부터 16mm 떨어진 위치에서 이렇게 107파이짜리 9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따라서 저는 평면, 정면도 그냥 그릴까? 정면도 그리자. 자, XZ면 또는 봐보세요. XZ면을 잡았는데 저는 가운데 이렇게 잡히고 있죠. 근데 혹시 이렇게 가운데 안 잡히고 엉뚱한 데 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럴 때는 평면을 만드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평면을 누르고 잘 보세요. 평면을 누르고 우리 보통 어떻게 했냐면은 요 앞에 면을 꾹 눌러서 방향을 이렇게 맞춰놓고 마이너스 32 하면 딱 가운데로 들어오겠죠? 요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 가운데 잡을 때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평면을 누르고 요 앞에 면을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앞에 면을 그냥 터치만 하는 것. 클릭 터치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중간점을 찍어줘요. 그냥 갖다 대면 중간점이 이렇게 잡히거든요. 중간점을 찍어주면 글이 바로 들어와요.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되세요? 다시 해볼게요. 잘 보세요. 평면 원하는 면 클릭, 원하는 점 클릭. 그러면 그 점까지 바로 들어옵니다. 다시 합니다. 평면 원하는 면 클릭, 원하는 점 클릭.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요거 저처럼 같이 한번 해보죠 뭐. 자, 면을 만들었으면 이제 2D 스케치 버튼 눌러주시고요. 방금 전에 만든 면에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스케치 들어와 있겠죠?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해야겠죠? 절단 모서리 투영. 당연히 절단 모서리 투영 해야겠죠? 내가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픽 슬라이스 했는데 절단 모서리 투영 안 하면 불리합니다. 예. 자, 원을 그릴게요. 바닥으로부터 16mm가 떨어진 지점에 중심을 갖는 원을 그립니다. 자, 센터 포인트가 당연히 바닥으로부터 16mm 높이에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라인을 이용해서 센터 포인트로부터 동쪽으로 선 하나 그리시고요. 다시 한번 센터 포인트로부터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립니다. 트림으로 잘라낼게요. 이렇게 잘라내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이놈이 4분의 1의 형상이더라. 원의 크기가 몇인가요? 107 마이너스 슬러시 2죠? 이렇게 53.5네. 반지름이죠, 저는. 원이 완전한 원일 때는 치수 기입할 때 지름값으로 표기해야 되고, 이렇게 원이 잘려나가는 같은 경우는 반지름 기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원일 때는 지름값, 잘려나간 원일 때는 반지름값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되신 분들은 마우스 우클릭, 스케치 마침. 자, 이놈을 가지고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쪽에 중심선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요, 뷰에서 우리가 맨날 이 모서리 음영 처리를 바꿔놨는데 이번에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볼까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꾸면 안쪽이 다 보이겠죠? 뷰의 스타일을, 비주얼 스타일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안에가 다 보입니다. 맞나요? 자,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D 모양의 회전 버튼 눌러주시고요. 해당하는 영역은
요놈이 되겠죠. 자, 아래로 내려옵니다. 축으로 내려와서 축은 어느 선? 요놈이 되는 거 맞습니까? 클릭. 자, 이 상태에서 좀 헷갈리기 때문에 뷰에서 비주얼 스타일을 다시 모서리 음영으로 바꿔볼까요? 요런 식으로 회전하고 있네요. 얘는 몇 도만 회전하면 되겠습니까? 전체가 아니죠? 전체 회전하면 이렇게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이 형상은 내가 원하는 형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 범위에 보시면은 각도로 바꾸신 다음에 각도를 180으로 바꾸면은 요렇게 회전하겠죠. 그럼 내가 그린 스케치가 정면에 그리기 때문에 회전 180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180도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향을 대칭으로 바꾸면 되겠죠. 방향을 대칭으로 바꾸면은 절반이 90도가 앞쪽으로, 절반 90도는 뒤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방향을 대칭의 형상으로 바꿔라. 이랬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회전체가 완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합치기인지 확인하셔야겠죠? 확인. 자, 스케치는 숨겨줍니다. 가시성을 해제해야겠죠. 작업평면 가시성 해제해야겠죠. F6번.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회전체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2교시 마무리 하겠습니다.